안녕하세요. 한국사인 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우울한 그런 경험들은 한 번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몸이 긴장되는 것 때문에 생각이 멈추지도 않고 잠이 안 드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을 하신 사람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안 그런 척 하는 편이긴 하지만 불면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해결책을 그냥 일단 냅다 던져보면요. 저는 몸이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저 자신의 운동 강도를 굉장히 높여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다가 때려넣어 박을 수 있는 책의 내용들을 때려 박으면은 해롱거리다가 이제 머리 딱 베게 되면은 하고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어, 일상적으로 어떤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편안함을 찾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장이 사실 항상 콩닥콩닥 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걸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눕고 싶고, 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뛰다가 걷고 싶고, 걷다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워 있다가 불안한데? 하다가 이제 뭐 최소한 앉아서 생각이라도 하고 그러다가 일어서서 좀 뭐라도 좀 찾다가 아니면 걷기라도 하든가 뛰기 뭐라도 아니면은 운동이라도 하려고 뛰기라도 하든가 앉아서 책이라도 보거나 뭐 이런 영상 찍을 수도 있겠죠. 네. 음, 사실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잘 때 우리가 불안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컨트롤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다행인 거겠지만 저는 일상의 순간마다 이런 피곤함에 절어 있는 순간이 좀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눈이 퀭해 있고 막 이미 막 미간에 힘들어가다 보니까 눈매가 매서워지기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일상의 그런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음,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친절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내 몸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걸 못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런 해답을 주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불안과 긴장을 겪는 상황이 어디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회사,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소방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극단적인 불안과 긴장을 겪는 건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베테랑들은 항상 자신의 체력과 능률을 가장 몸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데 신병들은 뭐 들어가만 있으면 한 3개월이면은 거의 막 초죽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초병들과 베테랑의 업무 수행 능력은 단기적일 때는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결과는 그들은 쉬어야 될 때는 쉴 수 있었고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은 그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뛰어가다가 어떤 긴장 상황이 해제되었다고 느껴지면은 그때는 그냥 잠깐 이제 몸 좀 풀고 이제 조금 쉬어볼까? 하고 이제 누워서 그냥 하고 그냥 바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신병들은요, 이제 막 긴장되어서 이제 막 사방을 막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막 심장을 쿵쾅쿵쾅 쿵쾅쿵쾅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밤새 잠도 못 잤을 경우가 되게 높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한 번 더 발생하면요, 그들이 경계하던 순간에서 다시 또 극한의 경계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뭐랄까, 사람 이상 지칠 수밖에 없고 체력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들의 전투력이나 임무 수행 능력은 아마 급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들도 바로 그거 있다고 해요. 근데 베테랑들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들의 방법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가 달랐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해요.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한 거는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경계를 더 열심히 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과 지금 체력을 보존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 중에서 뭐가 더 높을까? 베테랑들은 빠르게 생각을 해서 쉬는 게 이득이다. 그러면은 그냥 몸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잘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만약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고 있을 때 습격을 받는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겠죠.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나마 내가 뭘 하는 게 최적의 판단일까라는 거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장기적으로 그들의 임무 수행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불안하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왜 불안하지? 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우리가 왜 불안한지 적어봤을 때 내가 사실 불안했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 해도 불안감이 좀 적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경험해보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불안도가 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의 심화 단계 2단계는 써본 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방안을 여러 개 막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생각 없이 방법을 막 적어봐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만 꼽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버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지금, 아니면 내일 뭐 어떤 뭐 미팅이 있는데, 아니면 내일 뭐 어떤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뭐 여기에 자지 않고 공부를 해서 효율이 난다? 그러면 공부를 할 수 효율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자는 게 그동안에 내가 쌓아있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는 게 맞다 라고 하면, 이 안에다가 뭐가 더 중요한지 아니까 그때는 지금 내 감정 상태가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했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자야 되는데 이것과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쓰는 행동과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나 자신에게 나는 뭔가를 했다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하기 전과 후에 나의 감정 상태나 내 불안도는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몸에 긴장이 안 풀려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니까. 맞아요. 저도 무슨 느낌인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 극한의 상황에 있는 베테랑들은 이런 수면법을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잠잘 때 그냥 곧게 이렇게 자서 등에 베고
힘을 풀고 그냥 하고 그냥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숨을 하고 내쉬는 이런 행위 자체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고 들이쉴 때는 몸이 긴장되겠죠? 근데 하고 들숨보다 날숨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의 이런 교감신경계가 아니라 비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긴장 레벨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 심장으로부터 먼 이런 사지 말단 부위에 힘을 꽉 쥐었다가 풀어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가락을 그냥 꽉 쥐었다가 하고 그냥 숨을 뱉으면서 손끝부터 팔, 그리고 발, 종아리, 허벅지, 배, 목과 가슴까지 차례대로 심장에서부터 먼 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런 말단 근육들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몸의 긴장도를 한 번에 낮추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뭔가 이완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아, 지금 뭔가 긴장이 완화되고 있구나. 아까 극한으로 막 손을 움켜쥐었을 때보다 폈을 때 우리는 상대적인 것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개구리가 냄비 안에 들어갔는데 은근하게 끓이면은 어느 순간에 익어버린 채로 죽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천천히 풀어지는 건 사실 우리가 풀어진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긴장을 한번 쫙 했다가 한 번에 풀어버리면은 긴장감이 풀렸다는 느낌과 함께, 아, 우리가 이제 좀 긴장감 풀려서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방법 3단계까지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불안감의 생각을 정리하고 몸의 긴장 이완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는 좀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숨을 내쉬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더 과호흡과 비슷한 방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어떡하죠? 기절한다고 하죠. 그러면 숨을 하고 갑자기 많이 쉬었다가 끝까지 폐에 있는 모든 공기를 싹 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달라진다면요. 한 번에 산소가 이 폐 안에 가득 찼다가 모든 공기를 싹 빼면은 우리가 일시적인 저산소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남용하지 마세요. 공기를 뺀 상태에서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날 정도로 모든 공기를 싹 빼버리면요.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산소 부족한 데에서는 사실 우리가 잠이 옵니다. 하품이 사실 뇌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 때문에 하면서 산소를 막 들이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면은 의도적으로 숨을 얕게 쉬고 공기를 다 뺀 상태에서 하고 숨을 하고 이렇게 얕게 쉬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잘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긴장도 풀어지고 머릿속에 있던 생각도 정리가 되었죠? 그럼 자야 되는구나. 뭐 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몸의 긴장 레벨 이런 것들도 몸의 근육들도 생각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제가 실천적인 그 방법들과 함께 어떤 이런 원리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에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음,
뭔가 어떤 순간에는 잠이 잘 들고 어떤 순간에는 잠이 안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분석적으로 탁 얘기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네, 다른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상적인 그런 고통을 받는 순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네, 뭐 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꿀팁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져와 볼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같이 뭐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래 코멘트에 여러분만의 꿀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는 사실 별로 뭐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네, 아래 코멘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본 네, 한국산인 첸이었고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내 이야기거리들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야기를 한번 저하고 나눠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